프로그래밍이나 컴퓨터 과학 쪽을 공부해보면 적어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단어입니다. 요즘엔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IT 기업이나 대학이라면 알고리즘 대회를 열어서 인재를 찾는 건 그리 대단한 일도 아니죠. 포인트는 이겁니다. 왜 알고리즘에만 집중을 하느냐는 거죠. 대부분의 시험은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이론이나 역사, 전반적인 지식에 대한 부분을 판단하는 것이 보통인데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한 해답은 여러분들이 알고리즘을 배워가면서 자연스럽게 얻게 되시겠지만 이번 영상에서 간단하게나마 느낌만 함께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알고리즘의 사전적인 의미는 이렇습니다.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해서 하나의 작업을 수행하는 방법에 대한 서술로 프로그래밍 언어와 독립적일 뿐만 아니라 알고리즘이 구현된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하드웨어와도 독립된 추상적 실체. 말이 좀 어렵네요. 그냥 제가 강조해둔 빨간 단어만 보셔도 알고리즘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알고리즘은 방법입니다.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모든 방법이 바로 알고리즘입니다. 보통 알고리즘을 공부한다는 건 좀 더 효율적인 알고리즘을 찾는 법을 공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가장 효율적인 방법의 기준이 과연 무엇일까요? 간단하게 예를 들어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지하철 노선도가 필요하겠네요. 저는 지금 친구들을 만나러 연수역에서 부천역으로 이동을 하려고 합니다. 노선도 검색을 해보신 분이라면 결과가 두 가지로 나온다는 것을 알고 계실 텐데요. 바로 최소시간 경로와 최소 환승 경로죠. 만약 제가 약속 시간에 늦은 경우라면 좀 번거롭더라도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도착을 해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최소 시간으로 도착을 하는 방법으로 지하철을 이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면 이용 시간이 조금 길어지더라도 최대한 편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겠죠. 이처럼 알고리즘은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는지에 따라서 효율적일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환승과 시간 둘 다 만족하는 경로가 있으면 참 좋겠지만 인생이 그렇게 쉽지가 않죠. 앞서 예시를 들었던 최소 시간을 기준으로 경로를 계산하는 것이 바로 알고리즘의 시간 복잡도의 개념과 비슷합니다. 그에 반해서 최소 환승을 기준으로 경로를 계산하는 것이 알고리즘의 공간 복잡도의 개념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내가 편한 것보다는 시간에 조금 더 비중을 두고 생활을 하죠. 알고리즘에서도 역시 시간 복잡도에 좀 더 많은 비중을 두게 됩니다. 본디 경쟁이라는 것이 용량보다는 속도가 우선이니까요. 보통 수학을 잘한다고 하면 알고리즘을 공부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는 비슷한 문제가 자주 출제되기 때문이 아니라 수학 문제를 풀기 위해 필요한 논리적 사고력이 알고리즘을 구현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의외로 계산 능력은 크게 중요하지 않은데요. 산수 시절에 배우던 빠른 계산 능력은 애초에 컴퓨터에게 그 자리를 빼앗긴 지 오래되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논리적으로 효율적인 컴퓨팅을 할 수 있는지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게 알고리즘을 배우는 이유이기도 하죠. 다음의 문제를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1부터 10까지의 합은 얼마인가? 이 문제를 푸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다 더하는 겁니다. 이런 문제는 산수 능력이 빠른 친구들이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빠르게 계산하면 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 다음 문제에서도 산수 능력이 도움이 될까요? 1부터 만까지의 합은 얼마인가? 이 문제를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풀기는 어렵습니다. 계산할 수의 양이 너무 많죠. 물론 컴퓨터로 프로그래밍을 한다면 눈 깜짝할 새의 결과를 내겠지만 컴퓨터 역시 빠를 뿐이지 계산의 횟수가 줄어들진 않습니다. 이 문제를 훨씬 오래전에 해결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수학의 천재 가우스입니다. 어릴 적 가우스는 이 문제를 보고는 다른 친구들과는 달리 문제의 원리와 패턴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자, 우리도 어릴 적 가우스가 되어서 함께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하죠. 우선 문제의 숫자들은 차례대로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하기는 앞뒤 순서를 바꾸더라도 결과는 같죠. 이렇게 보니까 세로로 값을 더하면 모두 11이 되는 걸 알 수가 있네요. 원래 수열에 2배를 더했으니 결과값도 2배가 되었겠죠? 2로 나눠줍니다. 우리가 함께 고민한 문제는 1부터 10까지의 수였습니다. 여기서 10에 해당하는 부분이 100, 1000, 만 등으로 바뀌는 거죠.
이 수를 n이라고 했을 때 1부터 n까지의 합을 구하는 공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 공식을 알게 된 순간부터는 이제 어떤 숫자가 나오더라도 이 공식을 단 한 번만 적용하면 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숫자가 커지는 만큼 계산 횟수도 비례하여 많아지는 기존 방식에 비하면 시간 복잡도가 훨씬 크게 감소한다고 할 수 있겠죠. 이것이 바로 빠른 계산 능력보다는 논리적 사고력이 필요한 이유이고, 이게 바로 알고리즘의 힘입니다. 여러분, 토니 스타크, 아이언맨 좋아하시죠? 토니 스타크는 직접 계산하지 않습니다. 계산은 자비스와 프라이데이가 하고 토니는 아이디어를 낼 뿐이죠.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누르는 것 잊지 마시고요. 구독과 댓글을 이용해서 지속적인 콘텐츠를 제공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리턴지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